네, 안녕하세요.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유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발생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021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3만 3천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강릉아산병원은 영동 지역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모든 중증 환자 치료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병원 내에서 환자 및 내원객의 심정지 발생 또한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5일 24시간 메디컬 얼러팀이 운영되는 우리 병원에서 또 급성 중증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서 내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 말이죠. 거기에 대해 저의 대답은 네, 맞습니다입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며 이 상태가 4분 이상 지속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심정지 이후 심폐소생술이 없는 10분이 지나게 되면 이 환자의 뇌는 이미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가 초기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다면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 등의 치료 이후에도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양원동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심정지는 우리 병원 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일 수 있고 또 심폐소생술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아산병원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술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활성화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 확인. 두 번째, 심폐소생술 활성화. 세 번째, 호흡 확인. 네 번째, 가슴 압박. 다섯 번째, AED 사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가 심정지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원내 심폐소생술 활성화 케이스 중에서 많은 경우 일시적 뇌혈류량 감소로 인한 의식 소실인 실신의 경우가 많고 실신 환자의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시행하느냐 여부입니다. 초기의 가슴 압박이 환자의 뇌손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초기의 가슴 압박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결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가슴 압박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효과적인 가슴 압박에 의해서 심장에 머물러 있는 피가 뇌까지 충분한 혈액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가슴 압박이 충분하지 못해서 심장에 있는 피가 뇌까지 충분한 혈액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압박이 지속되면 지속적으로 뇌손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하고 자동 제세동기에 패드를 붙이기 위해 환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드러나게 합니다. 가슴 압박은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인 이곳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의 두툼한 부위를 올려놓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한 손의 손꿈치를 환자의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양팔의 팔꿈치는 곧게 펴서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하여 구조자의 체중이 가슴 압박 지점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환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깊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 압박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매번의 가슴 압박 후에는 환자의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은 30회씩 시행합니다. 요약하자면 효과적인 가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품질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첫째, 적절한 위치 선정, 복장뼈 아래쪽 절반의 중앙에 손두덩을 두고, 둘째, 적절한 속도 1분에 100에서 120회입니다. 셋째, 충분한 깊이와 그에 따른 이완을 만들어내는 가슴 압박이 효과적인 가슴 압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통해서 여러분은 환자의 생사의 기로에서 또 퇴원 이후에 지구로 갈 것인지 요양원으로 갈 것인지 이 기로에서 환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신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심실세동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제세동입니다. 심실세동에 의한 신정지 환자에서 빠르게 제세동을 시행하였을 때 매우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서 제세동기 사용은 무척 중요합니다. 제세동기 사용에 대해서 어렵고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세동기는 AED라고도 불리우며 여기서 A는 오토매틱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제세동기의 전원 버튼만 누르고 제세동기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동 제세동기가 준비되면 즉시 자동 제세동기의 전원을 켭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전원이 들어오면 2개의 패드를 부착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붙이고 케이블을 본체에 연결하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최근에 생산된 자동 제세동기는 패드 케이블이 이미 본체에 연결된 형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분석 중에는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도록 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자동 제세동기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세동이 필요할 경우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알린 후 충전을 시작하고,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알려줍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가슴 압박 다시 해주세요. 충전이 완료되면 제세동 버튼이 전멸되면서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제세동을 시행하기 전에 모든 구조자는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제세동 시행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제세동을 시행한 뒤 둘, 셋, 즉시 가슴 넷, 압박을 다섯, 다시 시작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잘 보셨나요? 그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